많은 직후퍼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직후업 최강 분석가이며 전략가로 통하는 크라운 직급자 김영길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크라운 직후퍼 김영길입니다. 네,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생동감이 돋는 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직후도 이제 생동감이 돌게끔 그런 모든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되게 설레이고 또 희망에 부푼 그런 타이밍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요, 보상 플랜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후이라는 좋은 도구를 선택하고도 업계를 잘 몰라서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경험이 없다 보니 본인이 선택을 자칫 미스해서 또 타 회사를 기웃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또 이 판단을 잘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직후의 보상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걸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근래에 SNS를 하다 보면 후원 방문 판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생기고 있죠. 성공 사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이 후원 방문 판매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추구하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의미냐면 후원 방문 판매라는 것은 판매에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진 마케팅 방식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건 이 네트를 연결하는 쪽, 다시 얘기하면 자가 소비의 어떤 소비 프랜차이즈 개념이 강한 사업 패턴이죠. 그리고 소득의 어떤 개념도 후원 방판은 단타성, 좀 짧고 굵은 소득이 가능한 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꾸준하면서도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성공이 가능한 모델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완벽히 다른 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후원 방문 판매는 첫 번째, 내가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하고 누군가를 소개해서 사업자를 만들었을 때 그분이 일으킨 매출, 그분이 진입자금으로 쓴 매출이나 그분이 지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나의 1대 파트너가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 일정 커미션을 받게 되고요. 내가 소개한 파트너가 또 누굴 소개했죠.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2대입니다. 그렇죠? 직구로 보면 추천 2대입니다. 추천 2대 파트너분이 또 진입자금으로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매출들, 거기에서 본인이 받는 어떤 커미션을 좀 얻게 되는 게 바로 후원 방문 판매죠.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좀 바꿔보면요, 이런 개념이에요. 3단계, 레벨은 3단계까지 잘라서 수당을 주는데 유니레벨 마케팅입니다. 해바라기처럼 옆으로 계속 추천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구조가 후원 방문 판매 사업이에요. 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어떻습니까? 옆으로 펼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바이너리는 협업 마케팅이고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판매보다는 자가 소비 군단, 멤버십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마케팅 방식이죠. 그래서 본질부터 틀리고 또 후원 방문 판매는 보상 플랜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판매했을 때 굉장히 많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은 소득이 가능하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 지속적인 연금성 소득 플랜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죠. 몇 가지 좀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후원 방판 사업을 하려면 진입자금이 굉장히 커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진입자금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지 모든 수당을 다 받을 자격을 취득하게끔 보상 플랜을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후방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창업 자금이 상당히 들어간다는 점이고요. 또 후원 방문 판매 사업을 스타트한 분들은 지난번 했던 회사 제품보다도 이 회사 제품이 정말 좋더라고 막 거품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후방의 어떤 단점이랄까요? 아이템의 유행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대중성 있는 아이템보다는 화장품에 특화된 제품들이 후방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제조원가 비율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죠. 그래서 후원 방문 판매들은 대부분 화장품 업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행을 빨리 타다 보니까 내가 이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이렇게 돈을 벌다가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하게 되고 또 포화 상태가 되거나 진입한 사람들이 내가 판매하는 스킬이 없어서 그걸 반품할 시간도 14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덤픽으로 넘기게 되면 가격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아이템을 바꾸게 돼요. 또 다른 후원 방문 판매 업체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 다른 회사를 선택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난번 회사 제품보다 지금 내가 선택한 회사 제품이 훨씬 더 좋아라고 또 거품 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또한 유행을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회사를 그만두고 또 옮겨 다니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강한 것 또한 후원 방문 판매의 단점이고요. 후방이 돈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법적 지급률은 38%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비하면 딱 3% 정도 더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후원 방판이죠. 장단점을 따졌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과 후원방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셨을 때 우리는 직후 사업의 어떤 비전을 훨씬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 후원 방문 판매 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진입 자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진입을 많은 사람을 리크루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후방에서 빠르게 돈을 벌긴 해요. 옆으로 펼치니까 그렇겠죠. 반면 내가 정말 순수 소비자 영역이고 부업자 영역이고 사업자지만 내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이는 사람들 리크루팅할 역량이 안 된다. 이러면 애시당초 후원 방문 판매는요, 그들도 보지도 않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 소비 플래닝 직급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리고 후방에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시작하더라도 유행을 타다 보니까 나의 지인들에게 정말 이 제품 좋다고 막 광고를 했다가 또 저 제품 했다가 이렇게 계속 또들이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바로 후원 방문 판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당의 측면 그리고 진짜 성공의 측면에서 보면 후방과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후 어떤 이런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전 세계 스카들이 왜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 내가 쫄딱 망하면 제대로 된 회사를 골라서 꾸준하게 노력해서 거기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세계적인 스카들이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스카들이 후원 방문 판매를 하세요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방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점을 명확하게 기준을 짓고 내가 왜 직급을 하는지 그 기준만 확실하다면 흔들림 없이 이걸 향해 갈 수가 있어요.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중에서 직급 사업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해나가면 지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지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노력이 쌓여 나가죠. 내공이 쌓여 나가고요, 여러분 스킬이 쌓여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비전이 있는 회사가 직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선택의 미스가 있지 않도록 제가 바라면서 후방과 직급에 대한 잠깐 비교를 그냥 구도로 해드렸는데요. 좀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보상 플랜의 호화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한번 드릴게요. 합법적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의 수당 최대 지급률은 얼마일까요? 35%요? 땡입니다. 네. 34.99999%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매출의 35%가 지급되면 법률 위반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합법적인 틀 안에서 보면 34몇 %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당 최대 지급률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직급의 수당을 35%에 최대한 근접하게 푸는 기업인가요? 아니면 타사들처럼 30%에서 33%를 푸는 기업인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34.999%를 푸는 기업들이 999%에 최대한 가깝게 푸는 기업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내에 한 135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회사들의 그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 조회를 보지 않습니까? 33%, 31% 사이도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34% 넘기는 기업들이 썩 많지도 않아요. 국내 탑 랭크 안에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조사를 해보면요, 34% 넘기는 기업들이 잘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직후의 수당 지급률 이렇습니다. 2016년 34.53, 17년, 18년, 19년 지난해에는요 무려 34.95%를 지급합니다.
정말 수당 지급을 풀로 35%에 최대한 지급한 회사가 직후이라는 거죠. 이걸 다 통계를 내면요, 34.64%가 여러분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통마케팅 기업들 중에서 정말 현금 수당 지급률로는 최대 지폭을 주려고 노력하는 기업이 직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선급수당이 높은 회사가 좋을까요? 선급수당이 낮은 회사가 좋을까요? 단순 질문으로 보면요, 선급수당 높은 회사가 당연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35% 풀로 지급하는 회사다 라면 저는 2번이에요. 만약에 회사가 31%밖에 지급을 안 하는 플랜이다 그러면 1번이라도 괜찮죠. 어차피 31%밖에 못 받을 바에는 선급수당이 높은 회사에서 35%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옳겠죠. 하지만 이 선급수당이 높다는 건 다른 수당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급수당은 누가 받아가는 겁니까? 타 회사를 보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블루다이아 됐더니 5천만 원, 레드다이아 됐더니 1억, 뭐 크라운 됐더니 뭐 3억, 로얄 크라운 됐더니 10억. 심지어 근래 생긴 회사들 중에 모기업은요, 최고 직급 가면 직급 선급 수당만 30억까지 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위의 랭크들이 받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은 수당 35%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금액입니까?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되어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선급 수당이 높은 회사가 좋다라는 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35%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선급 수당이 35%인데 불구하고 과다하게 높다는 건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 10억이나 30억 수당이 풀릴 때 그만큼 못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로 굉장히 몰릴 수밖에 없는 보상 플랜의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마케팅과는 옳지 않다. 그래서 선급수당이 낮은 회사가 좋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35% 풀로 풀 때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급수당도 낮은데 수당 지급률이 37%밖에 안 푼다. 이러면 이거 선급수당 낮은 회사 저는 선택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지쿱은요, 풀로 34.64%의 평균 지급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선급수당 낮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쿱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 크라운은 상당한 상위 직급자들이고요, 월 수입만 해도 수천만 원 이상 받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수당을 더 주느라고 허리청 하부에 줄 수당을 빼서 거기다가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2번이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선급수당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사가 유리할까요? 회원이 유리할까요? 저는 회사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왠지 아세요? 선급을 위해서 만약에 이번에 제가 만약에 레드 다이아몬드를 선급했다 누군가가, 그러면 한 2억이 나온대요. 3억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 선급수당을 타기 위해서 무리한 베팅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람은 보상 플랜에 의한 심리가 작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사재기를 하다 보면 그게 다시 덤핑으로 풀리게 되고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제품을 밀어내기 시기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선급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품을 그만큼 매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유리한 플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회원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자들, 네트워크 마케팅 전반의 인식이 나빠진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과도한 선급수당 때문에 빚어진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지쿱은 선급수당 비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대신 베팅이 들어가지 않는 요소의 수당, 후원수당이라든지 추천 매칭 수당, 뭐 추천 수당, 이 세 가지가 주력 어떤 수당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사재기나 베팅을 유발하지 않는 쪽에 오히려 수당이 제대로 걸려있는 회사가 올바른 어떤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도 창업자 입장에서도 선급수당을 과도하게 걸어놓고 이 제품을 밀어내기 위해서 어차피 35% 주면 뭐 회사는 나쁜 게 없어요. 하지만 회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거기에 걸리는 순간 너무나 많은 폐단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선급하느라 그 제품을 매입한 걸 유통기간이 다 돼가면요, 다 덤핑으로 온라인에 나와요. 절반 가격, 3분의 1 가격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5번째 퀴즈입니다. 직급 유지수당이 있는 게 좋을까요?
직급 유지 수당 같은 건 없는 게 좋을까요? 직급 유지 수당.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보름마다 직급 유지할 때 일정 커미션이 나옵니다. 직급 유지 보너스로요. 또는 월마다 직급 유지했을 때 일정 보너스가 나와요. 또 어떤 회사는요, 1년 중에 5차례 직급을 유지하면 연말에 또 수천만 원의 직급 보너스를, 성취 보너스를 드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급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무리한 어떤 사재기, 베팅 같은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어차피 만약에 35%를 다 풀로 푼다면 직급 유지 수당 같은 건 없는 게 훨씬 더 회원들을 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직급 유지뿐만 아니라 매월 본인 구매 유지. 직급은 매월 약 한 10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의 그 우리 생필품, 화장품, 건강식품을 내가 먹고 바르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후원수당 월로 보면 뭐 1억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이 5번 있으면 그 수당을 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쓸거리가 많은 직급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 13만 원 정도는 누구나 정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요, 본인이 한 달에 20만 원, 40만 원 본인 유지가 있고요. 또 산하 유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쪽 바이너리면 2줄에 내가 추천자가 반드시 오토십을 걸고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5개의 레그가 내가 있는 유니레벨 방식이나 브레이크웨이 방식에서는 그 레그의 매출에 내가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5개 레그에 나의 직추천인이 한 명씩 다 들어가 있고, 그 직추천인들이 다 이 오토십을 걸고 있어야지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산하 유지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월 한 40만 원 유지해야 되는데 A라인에 오토십 내가 유지, 그 오토십 추천자가 만약에 뭐 사업을 그만뒀거나 안 한다라면 B라인도 내가 유지, C라인, D라인 이렇게 해서 본인 직추천인 1대 그 사람들이 오토십이 켜져야 되는 게 또 룰인 회사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한 달에 본인 직급 유지하느라 수십만 원 쓰지만 산하의 그 어떤 레그에 오토십 켠다고 또 매출을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본인 산하 유지, 또 본인 산하 직급 유지, 또 본인 직급 유지, 본인 구매 유지 등의 어떤 허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급은 이런 데서 정말 자유롭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본인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제품군을 쓰시면서 후원 수당에 참여하시라라는 어떤 플랜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합리적인 어느 정도의 룰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본인이 한 달에 만약에 50BB, 즉 한 10에서 13만 원 쓸 거리가 없다. 그러면 정말 본인이 추천한 고객, 순수 제품을 쓰겠다는 사람을 컨슈머로 등록해서 그분의 어떤 제품 구매와 내 구매를 합쳐서 10에서 13만 원이면요, 이건요 정말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뼈골 빠지는 매월 마감 유지가 있는 그런 회사들의 플랜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말 타사에 가서 경험을 해보고 오시면 직급 플랜이 정말 회원들을 위한 회사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퀴즈 6번째입니다. 센터피를 주는 회사의 경우 센터피가 수당 지급률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 센터피가 만약에 전체 회사 매출의 5%가 이렇게 센터피로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수당은 몇 프로가 지급되는 거죠? 네, 35% 중에서 5%는 센터피로 들어가니까 30%의 수당을 회원들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센터피를 5%를 받은 사람들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우리나라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회원들 전체 수에서 센터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센터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약 100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뭐 10,000명 중에 1명 꼴이죠. 그러면 0.001%가 이 센터피를 받는데요. 그분들에게 주는 저 5% 때문에 나머지 대중 99.9%인가요? 네, 99.99%인가요? 이분들은요, 수당을 30%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센터피를 받는 분들이 과연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흑자 나는 분들이 몇 프로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약 한 90%는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센터피는 본인 사나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매출에 의한 커미션 5% 받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그 센터에 월세 내죠, 감가상각비 내죠, 그리고 오는 회원들 뭐
여러 가지 또 뭐 부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비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적자를 본 분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센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테리어비, 보조금 싹 다 날린 분도 숱하게 많은 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지원금이 5%인 회사, 그게 다 수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후배 플랜은요 정말 괜찮죠. 우리가 인테리어비를 쓸 이유도 없고 본사 직영지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률에 어떤 뭐 마이너스 되는 게 없는 그런 직후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플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공유 보너스. 일부 회사들 보면 공유 마케팅이 있다고 일정 직급 이상 되면 월급처럼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직급을 유지했을 때 전체 매출의 n분의 1로 이렇게 1%를 떼서 원래 수당 35%에서 한 2%, 3%를 떼가지고 공유 보너스로 책정했는 거고요. 직급 도전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플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해야 되는 회사들은 직급 유지하느라 또 매달 이거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 공유 수당이란 게 또 어떤 회사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한 번만 찍으면 평생 공유 수당을 준대요. 그런 플랜을 제시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직급자 수가 탄생될 때마다 매출은 안 뜨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형편없는 공유 보너스. 처음에만 그럴싸하게 포장이 돼 있지 들어가 봐서 직접 해보면 참 이건 허와 실이 너무나 많은 플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공유 보너스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관점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퀴즈 8번째. 수당 지급에 대수 제한 있는 보상 플랜과 무한대 인정하면서 주걱점 있는 보상 플랜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예를 들어 수당 지급에 대수 제한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플랜이죠. 내가 소개한 사람 이렇게 해서 7단계까지만 수당을 줍니다. 유니레벨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보상 플랜인데요. 그럼 8단계 있는 사람은 제 소득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9단계, 10단계는요? 다시 이야기하면 7단계 넘어간 어떤 멤버들은요 내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라인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7단계 있는 사람들이 탑랭크의 리더들한테 상위 스폰서들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말도 못 꺼내요. 미안해서. 전혀 수당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구조거든요. 자, 이렇게 대수 제한이 있으면 후원의 동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그 산하에는 많은 유인행위까지 발생하면서 7단계 있는 사람을 옆으로 끌어당겨서 1단계를 올리는 이런 심리까지 작동되면서 조직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직급은요,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이죠. 그러면서도 추천 매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산하에 내가 또 새로운 누군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거길 또 후원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너리에 과거 바이너리가 추천 매칭이 없었습니다. 그런 플랜을 보완해서 프론트 라인의 신규 사업자가 정말 일을 할 때 상위 라인에 업라인에 있는 그 사업자들이 정말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협업 마케팅이 가능한 게 직후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대수 제한이 있는 보상 구조보다는 대수 제한 없이 오히려 주 걱점이 있는 게 훨씬 더 후원과 이 성장, 협업 마케팅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현 시대에 맞는 마케팅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보상 플랜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수 제한 있는 회사들 보면 7대까지 주거나 10대까지 잘라서 주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비비가 높은 회사가 좋을까요? 비비가 낮은 회사가 좋을까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비비가 높으면 좋습니다. 비비가 높으면 우리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신제품 출시됐는데 비비가 100%래요. 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비비란 건 제품이 유통이 됐을 때 소비가 일어났을 때 마진율은 다 이렇게 제품마다 다릅니다. 칫솔 치약 같은 건 정말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이 유통이 됐을 때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가지고 수당을 주는데 100%를 해서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품의 어떤 가격에 따라서 마진율에 따라서 설정해 놓은 게 비비라는 개념이고요. 비비는 적정선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낮아도 회원들에게 동기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너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비비가 높고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마케팅 회사가 비비가 70%래요. 일반 글로벌 회사들처럼 브레이크웨이 방식의 오래된 회사들처럼
그런 회사들은 브레이크웨이는 비비가 60%, 70%의 회사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 옆으로 쫙 펼치고 매출을 공유하는 게요, 바이너리보다 훨씬 덜해요. 하지만 바이너리는요, 전체 레그의 매출을 이 한 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협업 마케팅입니다. 공유를 한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소실적인 매출이 있을 때마다 다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플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는 평균 비비 값이 40에서 50%가 적당한 비비 값이 맞습니다. 영업 이익률에 따른 비비 설정이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브레이크웨이는 60, 70%도 괜찮죠. 그래서 타 회사와 보상 플랜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비비가 70%인데 여긴 40%밖에 안 되네요.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공유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너리 회사가 비비도 높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1대1 매칭으로 우리는 소실적에 지금 12%를 풀고 있는데 자기네 회사는 소실적 20%를 푼대요. 근데 비비도 높대요. 그리고 선급수당도 20억이 걸려 있대요. 추천 매칭도 100%를 준대요. 직후 우리 1대1에 3대 추천 매칭이 30%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비 높고 선급수당 있고 소실적 20% 주고 추천 매칭도 100%고 선급 보너스도 걸려 있고, 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를 선택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상당한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플랜이 있다면, 바이너리 마케팅에 그런 플랜이 있다면 완전 사기 캐릭터예요. 이런 거죠. 들어가서 막상 일을 했더니 캡이 어마어마하게 적용되고요. 대실적, 소실적이 매주 플래시아웃 되고요. 각종 유지 조건이 굉장히 많고요. 숨어있는 보상 플랜이죠. 단계 제한에다가 영속 3개월 유지해야지 직급을 인정해 준다든가, PV 설정에다가 QV 설정에다가 CV 설정에다가 CCV 설정에다가 BV 설정에다가 정말 볼륨 값도 정말 다양하게 함정을 다 숨겨놓고요. 직추천인 6천을 해야지만 승급할 수 있고, 거기다가 수당도 또 2대1 사이클로 보내고 400% 순환이라 그래서 본인이 200으로 진입했는데 수당을 800을 받았어요. 그러면 400% 채웠기 때문에 다시 200을 또 리베팅 해야 되는 그런 순환 제도, 또는 아바타 코드를 또 키워야지 또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정말 이런 까다로운 함정이 너무 많아서 최악의 보상 플랜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비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비비가 낮다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어차피 회사의 총 매출의 35%는 여러분들의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사업을 하느냐 모르고 사업하느냐, 거기에서 타 회사 사업자에게 자기 회사들 좋대요, 수당을 50% 푼대요, 70% 푼대요. 그런 회사에 혹해서 그 회사를 기웃거리는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약 한 달 전에 그 타 회사의 상위 직급자를 만났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회사는 수당을 50% 푼다라고, 직급 35%밖에 풀지 않지 않냐고, 자기네 회사 보상이 훨씬 더 좋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자리도 저 위에 이렇게 주겠다고, 뭐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하길래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50%를 풉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푼대요 자꾸. 뭐 어떻게 푸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따졌어요. 아니 그러면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지급합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합니까? 다 신고를 하고 지급하죠. 그럼 신고를 지급하면 회사 매출이 100억이에요 이번 달에. 그럼 35억이 국세청에 신고되고 수당이 지급되는 게 네트워크 법인데, 그럼 귀사는 50억이 지급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한국의 매출로 글로벌 상위 스폰서들이 받아가는 수당까지 다 합치면 총 매출의 50%를 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이 어딨냐고 도대체. 한국 사업자들은 35% 받는 거 아니냐고 결국은. 그랬더니 사장님 같은 리더가 와서, 제가 와서 글로벌을 펼치면 그 미국에 있는 상위 사업자들처럼 사장님도 글로벌에 있는 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30% 넘게 받을 수 있다고. 이게 말이에요? 똥이라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여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더 이상 논쟁을 했다가는 관계가 깨질까봐 적당하게 마무리를 하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정말 가끔 이렇게 네트워크들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허황되게 부풀린 이게 사기 캐릭터의 리더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혹하는 일이 없도록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10번째 퀴즈입니다. 지급률이 높은데 캡이 과도하게 씌워지는 회사, 그런 회사가 좋은가요? 지급률 준수하면서 캡을 안 씌우는 회사가 좋은가요? 제가 아는 일부 기업들은요 연말 되면 수당 35% 맞추느라고 예를 들어서 한 10월까지 수당 지급률이 한 45% 지급된 거예요. 그럼 이제 2달 동안 연간 전체 45% 지급률을요 35%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2달 동안 캡을 어마어마하게 씌웁니다.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매출의 55%가 지급돼 버렸습니다. 그럼 2달 동안요 이걸 35%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캡을 씌워서 연간 35%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말 되면서 리더들이 조용해져 버립니다. SNS에서 그렇게 떠들던 회사들이 갑자기 연말에 조용하죠. 다 무슨 문제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연말 지나지 않습니까? 연말 되거나 연말 지나면서 그 캡에 실망한 리더들이요 줄줄이 나고 합니다. 타 회사를 가버리죠. 그럼 회사의 성장을 방해하고 막아버립니다. 바로 이래서 순간 지급률이 높다고 좋아할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엄격하게 국세청에 다 신고하고 총 매출의 35%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요 방판법 위반이고 행정 제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영업 정지도 먹게 되거든요. 아니면 강제 폐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캡을 많이 씌우는 보상은 결코 좋은 보상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11번째 퀴즈입니다. 연속 3개월 직급 유지 플랜이 좋습니까? 한 번만 승급을 해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좋습니까? 연속 3개월 직급 유지한다고 무리하게 이번 달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다음 달 또 무리하게 또 다이아몬드를 유지했고 그 다음까지 또 무리하게 유지를 했는데 아니 회사에서요 수당 지급률이 오바 지급됐대요. 그래서 이번에 승급 보너스를 50%밖에 못 준대요. 따지고 보니까 2달 동안 그 나올 수당을 계산하고 무리한 베팅 사재기를 했는데 승급 수당이 절반밖에 안 나와서 실망하고 떠나는 회사. 또 3개월간 가까스로 맞췄는데 반품이 한두 달 뒤에 일어나면서 승급 수당을 못 받는 경우, 이런 케이스에 의해서 또 많은 부작용들이 따르게 되고요. 한국의 고질적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인식이 나빠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사재기와 베팅이라는 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유지제도는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뭐 연속 3개월 이상 직급 유지제도뿐만 아니라 이런 건 많은 회사들이 도입하고 있고요. 한 연간 5회, 연간 6회, 뭐 연간 4회 또 유지했을 때 연말에 또 보너스를 주면서 중간에 리더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보상을 설계를 해놓은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직급은 단 한 번만으로도 직급을 인정받게 되죠. 퀴즈 12번째입니다. 후원 산하 직하위 직급자 배출 승급 플랜이 좋습니까? 추천 계보 3대 이내 3단계 아래 직급자 배출 승급 플랜이 좋습니까? 후원 산하 직하위 어떤 플랜이라 이런 거죠. 본인이 만약에 루비가 그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저 우측 조건에 보면 좌측 조건인가요? 루비가 좌우에 두 명 나와야 돼요. 볼륨은요 이쪽이 넘쳤습니다. 다이아몬드 볼륨이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루비밖에 안 되는 건 이쪽에 루비가 한 명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을 루비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또 무리할 수 있죠. 이런 플랜. 그리고 본인이 또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저쪽에도 지금 루비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루비가 나오려면 사파이어가 2대1로 나와야 되죠. 사파이어가 나오려면 또 골드가 2대1로 나와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다 맞아 떨어져야지 승급하는 플랜. 어려워요. 이런 플랜 어렵습니다. 네. 13번째 퀴즈입니다. 글로벌 원서버 플랜이 좋습니까? 각 국가마다의 로컬 서버 플랜이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이 로컬 서버 마케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최고 직급자가 일본 오픈하면 일본에 가서 다시 투스타를 하고 스타를 하고 다시 사업을 해서 조직을 구축해서 거기서 브론즈, 실버, 골드,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게 로컬 서버 마케팅 회사인 반면 직급은이 어떻습니까? 원서버 원마케팅입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전 세계로 이렇게 바이너리의 계보도에 국기가 섞여 들어가는 진정한 원서버 원마케팅인 직급이기 때문에 비전은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를 여행하듯이 후원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해결해야 될 숙제는 있어요. 네, 그건 뭐 수당 지급률에 대한 문제인데 그건 차치하고요. 그러면 최고의 보상 플랜은 무엇일까요? 사실 최고의 보상 플랜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최상의 보상 플랜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상의 보상 플랜은요, 어디에 더 많이 지급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 직급자들에게 상당히 수당을 몰아놓은 회사들, 스타 마케팅을 추구하는 기업들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상위에 스타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애를 쓰는데 정말 내 하부에는 정말 돈이 안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상중하에 균형과 조화 있는 수당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같은 수당 재원을 가지고 35%를 가지고 얼마나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만큼 이번에 어떤 보상 플랜을 설계를 잘 함으로써 이게 가능한 또 보상 플랜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상의 보상 플랜, 최고의 보상 플랜은 아니더라도 같은 35% 가지고 최상의 보상 플랜을 풀려면 1번, 2번을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게 저는 양심적인 거라고 봅니다. 사직이 베팅 측면에서 얼마나 양심적인 플랜이냐. 회사에서는 어차피 사직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매출이에요. 엄성적으로 회원들이, 사업자들이 그걸 사직이 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 플랜을 짜놓은 회사들, 함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자체 인식이 왜곡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이러면 싫어합니다. 장롱문을 열었더니 제품이 쏟아진다. 베란다에 갔더니 전부 다 제품들이더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말 양심적인 회사가 G쿱인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정말 구간 보너스, 직급 마케팅, 또 3개월 유지, 그 다음에 각종 허들, 이런 게 정말 없는 양심적인 그런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전반에 대한 어떤 보상 플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명확한 기준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G쿱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를 새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현재 G쿱은 4월 달에 굉장히 어떤 괜찮은 아이템들이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출시가 되면서 이 성장기, 봄의 어떤 성장기를 넘어서서 G쿱의 본격적인 성장기를 앞두고 있는 저는 그런 분위기를 물씬 느끼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두근두근 거리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제 마음을 그대로 받아가셔서 정말 앞으로 G쿱이 한국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최정상에서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 크라운으로 뵙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